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장중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찍은 걸 좀 늦게 올려드렸죠. 근데 주가를 봤더니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 딱 상승의 그 시작점에 제가 올려드려서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오더라. 특히 이 60일선에서 매도가 아니라 제가 왜 이 매수를 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젠 아시겠죠. 현재 시세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전부 다 저와 같게 똑같은 수익이 나고 계실 건데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대한전선의 눌림목 저점을 예측을 했는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이 대한전선은 제가 그려드린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매수를 말했는지 그리고 이 조정파에서 그리고 이 현재 시세를 그 내는 순간까지도 다 짚어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여전히 흔들림이 강하긴 했어요. 이 현재의 윗꼬리는 괜찮은 건지 대한전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 대한전선 여기가 시세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신고가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유일하게 시장에서 좀 고점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는 게 이 전력주입니다. 전력주. 제가 계속 이 대한전선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해드렸던 건 뭐냐면은 지금 물론 2차 전지도 엄청 오르죠. 물론 그 이유가 로봇에 대한 배터리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그 핵심은 전부 다 전 이 전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전기값에 대한 상승, 거기에 지금 이 구리값도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시세도 그렇고 운시세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도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세가 끝이냐 이거죠. 앞으로 더욱더 이 원자재 가격들, 자산 가치를 두고 있는 이런 상품들은 앞으로도 더 과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대 수혜자가 어떻게 되죠? 바로 전력주죠, 전력주. 그럼 앞으로 이 얘네들 전력주가 먼저 간 다음에 또 이 구리 관련주들이 있죠. 또 얘네들도 한번 시세를 내주긴 하겠죠. 이 대한전선은 아주 적당한 이 기간 조정을 보내주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이동평균선들을 잘 지지를 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추가로 지금 이 시장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다리던 조정장 있죠, 조정장. 그게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20일 날도 그랬지만 장중에 조정을 다 주고 상승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어제와 오늘 같이 장중에는 엄청 흔들림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고점을 높이고 끝난다든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장중 조정세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같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인다던가 이 흔들림이 나왔던 날도 결국은 종가상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을 잘 안 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대한전선 수급 어떻죠? 최근 수급 정말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개인은 지금 현재 또 매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이 전력주 대한전선 특성상 상승할 때는 항상 이 기관과 금융투자, 거기에 약간의 이 외인들이 포함이 되고, 특히 이 개인들의 매도가 발생을 해야지 그때부터 좀 더 탄력을 받더라는 겁니다. 매번 상승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은 수급들이 발생됐는데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좀 체크를 하면 제가 여기를 아주 작은 박스들이 여러 개 있는 박스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떻죠? 이때도 박스권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지를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 구간에서도 이 매수세가 이겼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날이 장중에 이제 투매가 나왔던 날인데 유일하게 대한전선이 정말 강하게 종가상에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이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죠? 다시 한번 돌파를 보여주더라. 계속적으로 이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시세요, 시세. 지금 대한전선은 제가 말한 그림 그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전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LX 일렉트릭 우량주 쪽도 보면 지금 이 고점 돌파를 한 상황이죠. 고점 돌파를.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정도 횡보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위치가 어디죠? 그렇죠.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의 횡보세요.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입니다. 얘는 먼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또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시세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이 일진전기도 보시면 지금 수익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정 때에서도 계속 털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고점 치고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도 지금 직전 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하면서 점진적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 똑같죠. 뭐 대한전선이랑 차트가 판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형주급 전력주들이 전부 좀 같은 모습을 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왜? 테마성을 띠고 있으면은 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데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 이 상승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전선 여전히 문제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어떻죠?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종목이 처음에는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시세를 내던 게 최근에는 이 61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투매가 나올 때나 이 전환이 되는 시점은 어떻죠? 바로 이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즉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평균선들을 계속 지려밟으면서 정확한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단기 이동평균선에서는 이런 하나의 좀 강한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대한전선이 또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맥점 차트는 제가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 아시죠? 이 차트 하나로만 제가 입상을 할 정도로 그 노하우가 담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밴드가 즉 이 지지에 대한 역할, 즉 맥점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대한전선도 이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집을 하자고 했던 그 포인트들에서 정확하게 이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1차적인 이 흐름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투매가 떨어지거나 어제 전환이 나올 때 제가 그 전환을 짚어드렸었던 것도 어때요? 이 밴드 라인에서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 즉슨 밴드가 터치가 될 때는 우리가 이 맥점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즉 이 맥점이 깨지지 않으면 이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밴드를 이용해서 정말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최근에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 밴드를 안 깨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었던 거고,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이 밴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이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에코프로까지 이 시장의 모든 주도주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맥점을 지금 잡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전선 이제 막 터치를 했고 이제 막 각도를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만약 어떤 대외적 악재로 인해서 매도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 밴드에 터치가 되면 그게 어떤 자리가 되겠죠? 아마 이 3차 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1차 때도 그리고 현재 2차 때도 계속해서 못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3차 맥점이 발생될 때는 맥점이 왔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한 통 보내드릴 거예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한전선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 또 제가 보는 맥점 매도 차트를 보더라도 앞에 보시면 어때요? 정확히 이 밴드 과열 라인에 오면 어떻죠? 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발생됩니다. 상승이 나오고 과열이 발생되면 조정세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다시 만드는 건 뭐다? 이 과열을 만든다라는 거죠. 현재는 이 과열 밴드 안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매도에 대한 맥점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대한전선을 기술적인 이야기도 해드렸고, 뭐 현재 이 구리값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 전력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도 제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에 대한 관점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 좀 이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구독 한번 해주시고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010-6518-5019입니다.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좋은 수익 내자는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과열이 나오고 있는데 좀 눌림목이 나오긴 하지만 이 유동성 이대로 멈출까요? 아니죠. 지금 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서 이 현재 시장의 중요 포인트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자,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 자,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자, 11일 전에 올려드렸고, 내가 바로 이 시장의 주도주다. 20만원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요. 지금 얼마죠? 32만원.
자, 20만 원 대비 지금 70%가 급등을 해준 거죠. 어디서? 정확히 이 맥점 차트 라인에서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현재 25% 수익 중인데 지금 보시면 이 맥점 차트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는 경우, 자, 이것도 10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자, 이 구간에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지금 96,000원까지 올라간 거죠. 75,000원 대비. 현재 이 25%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뉴로핏 결국 이 상장가를 넘기는 흐름으로 간다.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가를 넘어가서 상당히 슈팅이 나왔고, 자, 24,000원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현재 34,000원, 이 종목 역시 40%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자, 히든 종목도 전부 수익이지만 딱 한 종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트리즈 보이시죠? 제가 이 75,900원, 이때 가격이 75,900원이고 정확히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 자, 4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라인에서 매집은 끝냈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나오면서 몇 프로가 올랐죠? 무려 이 60%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단 5거래일 만에요. 자, 보여드린 종목들이 다 어때요? 5거래일에서 9거래일 거의 뭐 50%에서 60%는 기본적으로 다 상승을 해준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가 분석하는 이 맥점 밴드로 시세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 길목을 정확히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거죠.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이 원칙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대한전선으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먼저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뭐 이런 패턴들도 현재 다 완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컵앤핸들 패턴 이후에 이 다음 상승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이 현재의 전 돌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일진전기도 둘 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지금 미국 시장의 위치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는 해서 다음 주에 어떤 순간적인 매도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뭐라고 했죠? 자, 위기회 위기 뒤에 분명히 이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20일 날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대한전선 현재 어떤 수급도 너무 좋고 이 구리값의 상승 등 어떤 추세적인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단 호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또 회복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있죠? 그 기준만 좀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막 이 고점을 돌파한 대한전선인데 앞으로에 대한 시세가 더 기대가 되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